둘, 하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힘 중에 세 번째, 미끄러지는 힘을 방해하는 힘. 자, 그거 하기 전에 항상 우리 복습을 해야 되겠죠. 자, 복습해 봅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 탄성력 했죠. 탄성력. 탄성력. 자, 그래서 탄성력. 탄성이란 건 일단, 물체가 변형되었을 때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 탄성력은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힘. 그래서 탄성력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 그 다음에 탄성체. 자, 탄성체는 고무공이나 용수철처럼 탄성력이 있는 물체를 탄성체라고 하고, 탄성력은 항상 변형된 탄성체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방향. 가해준 힘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가해주면 탄성체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해줬으면 탄성력은 반대로. 이렇게 잡았고, 용수철이 많이 늘어날수록 손을 당기는 탄성력도 커지고, 탄성체 여러 가지 예가 나왔죠. 자, 그리고 또 우리 뭐 요 실험 간단하게 했었죠. 자, 그래갖고 여기 나온 것처럼 용수철의 길이가 2배, 3배 늘어나면 탄성력의 크기도 2배, 3배.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정비례 그래프가 나온다고 저번 시간에 우리 수업에 다 했었죠. 자, 그래서 탄성력의 크기는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 자, 요거까지 저번 시간에 했고,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소단원으로 왔죠. 새로운 소단원. 자, 미끄러짐을 방해하는 힘. 자, 그래서 학습 목표부터 잠깐 볼까요? 자, 우리 학습 목표. 마찰력 있죠, 마찰력. 자, 마찰력의 뜻, 그 다음에 크기랑 방향. 자, 여러분 계단을 가다 보면 이렇게 우리 학교에도 이렇게 계단 끝에 이렇게 고무판 같은 거 있죠? 미끄럼 방지턱이라고 이렇게 고무판으로 돼 있고 여기 이렇게 쭉쭉쭉 홈이 나 있죠? 자, 이거는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꺼끌꺼끌하게 해놓은 거예요. 자, 이것처럼 자, 계단 끝에 붙은 미끄럼 방지 띠는 자, 뭐를 해주냐면은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막아줘. 이것처럼 미끄럼 방지 띠와 자, 그 다음에 신발 사이에 미끄러짐을 방해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마찰력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자,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자, 일단 두 물체 그리고 접촉면에서 미끄러짐을 방해하는 힘을 우리 마찰력이라고 그래요. 마찰력. 당연히 방해하니까는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냐면은 물체가 미끄러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나오겠죠. 자, 그럼 마찰력의 크기. 자, 어떻게 해보면 되냐면은 자, 여기 이렇게 물체를 갖다 놓고 내가 이렇게 잡아당겨요. 자, 그러면은 요게 가해준 힘이고 자, 가해준 힘. 자, 가해준 힘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보면은 자, 물체가 움직이고 있지 않죠? 예를 들어서 자, 그림을 따로 그려볼까요?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자,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처음에는 자, 10N으로 가했는데 자, 움직이지 않아요. 자, 10N으로 가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이때 자, 방해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얼마냐면은 10N이겠죠? 자, 지금은 가해준 힘. 자, 내가 10N으로 가했는데 물체가 정지하고 있다. 물체가 정지하고 있다. 그러면 마찰력은 10N이 돼요. 자, 분명히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건 누군가 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마찰력이라고 그러고, 자, 그런데 이 마찰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아까 우리 책상면,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매끈한 바닥, 나무 토막이랑 위에 이렇게 사포를 놨을 때, 자, 어떻게 되는지, 일단 결과부터 할게요. 뭐부터 하냐면은, 마찰력은, 자, 나무면에 접촉했을 때보다, 자, 사포면이 접촉했을 때 더 크다.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냥 나무라고 쳐요. 나무. 자, 나무인데 아까 여기 반대쪽에는 이렇게 사포를 붙여놨었죠? 반대쪽에 사포. 자, 그래서 얘를 뒤집어 놔요. 자, 뒤집어서 놓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 밑에가 사포겠죠? 좀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그리면은 요 안에가 사포. 자, 그럼 아까는 10N이면은 충분히 물체가 움직였어. 10N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한 여러분 30N 정도를 가야지만 이 물체가 30N까지도 버텨요. 그래서 이때 마찰력은 몇 뉴턴이냐면은 이때 마찰력은 몇 뉴턴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반대 방향이니까 당연히 30N. 자, 이것처럼 바닥이 거칠수록, 자, 접촉면이 거칠수록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두 번째는, 자, 그림 봅시다. 두 번째는, 자, 똑같이 땅바닥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얘는 50kg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얼마죠? 자, 50이 아니라 계산하는 방식 우리 다 전에 배웠었죠? 계산하는 방식들. 자, 50kg이면은 우리 옛날에 자, 무게 계산하는 식 배웠죠?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9.8 곱하기 질량이었죠? 질량? 근데 지금 질량이 얼마냐면은 자, 질량이 자, 좀 지워서 다시 쓸게요. 끊기네요. 자, 자, 질량이 얼마냐면 9.8 곱하기 50이죠? 그럼 얘는 얼마냐면 490 뉴턴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얘는 100kg이다. 훨씬 더 무겁다. 그럼 아까 거보다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9.8 곱하기 질량 100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980 뉴턴이 되겠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얘가 2배 크니까는 물체를 움직이기가 어렵겠죠? 참고로 몇 배 더 어렵냐면은 2배 더 어려워요. 그래서 무게가 2배, 3배로 늘어나면 마찰력도 2배, 3배로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밑줄 칠까요? 자, 물체가 무거울수록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크다. 그래서 물체를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자,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첫 번째 접촉면의 거칠기, 그 다음에 물체의 무거울수록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자, 바닥면의 거친 정도. 접촉면이라고 그러면 되겠네요. 접촉면. 자, 접촉면의 거친 정도. 접촉면이 거친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체의 무게. 참고로 무게랑 마찰력은 서로 비례관계예요. 무게가 2배, 3배 늘어나면은 마찰력도 2배, 3배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일단은 우리 생활 속에서 자, 생활 속에서 나오는 것들 자, 마찰력.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요 고무장갑 있죠? 고무장갑에 울퉁불퉁한 것은 손바닥 부분에 마찰력을 크게 해갖고 접시가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거고 여기 자동차 바퀴에 이렇게 체인을 씌운 거는 자, 바퀴에 체인을 걸면 마찰력이 커져갖고 미끄러지지 않고 잘 눈길에서도 달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 미끄럼틀에 이렇게 물을 뿌리면은 물을 흘려주면 마찰력이 작아져갖고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걸을 때 작용하는 마찰력 요거 좀 볼까요? 자, 걸을 때 자, 여러분이 이렇게 신발을 신고 신발을 이렇게 신어요. 네, 이렇게 그릴게요. 네, 좀 이렇게 신발을 신고서 자, 이렇게 지면을 걸어가요. 자, 지면을 걸어가면 자, 여러분은 지금 현재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려고 그래. 자,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려면은 힘을 어디로 줘야 될까요? 앞으로 줘야 될까요? 뒤로 줘야 될까요? 네, 앞으로 이동하려면 여러분이 신발바닥을 이렇게 뒤쪽으로 힘을 가해줘야지만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가해준 힘이에요. 발이 가해준 힘. 자, 가해준 힘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마찰력은 우리 뭐냐? 가해준 힘의 반대 방향으로 항상 작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찰력은 어느 작용으로 하냐면 이쪽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내가 비록 앞으로 이동하지만 가해준 힘은 뒤쪽으로 가해야 되고 이때 마찰력은 앞쪽으로 작용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이따가 실험을 할 건데, 실험할 때 여러분 주의사항은, 자, 여기서 처음에 보면은 뭐를 측정하라고 그랬냐면은, 자, 움직이기. 자, 끌어당겨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힘의 크기를 확인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까 같이 첫 번째, 정지해 있을 때. 정지해 있을 때, 자,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움직이기 시작할 때. 자, 이때 내가 가해준 힘이 마찰력이 돼요. 자, 근데 요것도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물체가 있는데, 자, 물체가 움직여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20N으로 힘을 가했는데, 자,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 이쪽으로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여요. 자, 일정한 빠르기. 그러니까 더 빨라지지도 않고, 더 느려지지도 않고, 자, 같은 빠르기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내가 20N으로 힘을 가했기 때문에 원래는 계속 빨라져야 되는데, 얘가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인다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같은 힘의 크기 20N의 마찰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책에 나오진 않았는데, 자, 참고로 첫 번째는 우리 첫 번째 경우는 요거는 정지 마찰력, 이거는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 경우를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아까 나온 것처럼 일단 실험해 볼 때, 자, 물체가 정지해 있다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가해준 힘이 마찰력의 크기랑 같다는 걸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이게 했을 때 그때 가해준 힘이랑 마찰력이 같고 서로 크기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를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